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좀 무색합니다. 시장이요, 또 급락세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급락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경고를 좀 드렸음에도, 이번 주 초의 흐름들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너무 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고요. 그런데 이 예상은 과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정상적으로 좀 빠르게 회귀를 하는 편이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장대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투매적 현상의 모습들은 결국은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신용, 대차장고, 그다음에 미수, 스탁론 물량들이 또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털어내고 가야 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여전히 아직까지 좀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만 이 구간적 단기적 구간의 이 부분을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긴 장기적 부분에서는 또다시 상승한다는 데는 변함없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돈이요, 갈 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가기 힘들어지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금을 했을 때 금리가 높으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은 결과적으로 다시 증시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고는 가야 되겠죠. 그냥 가면 욕심 많은 물량까지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왜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다시 한번 정 멘토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뭐 시장 빠질 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월달에서 3월달 시장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수는 더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차 강조를 드렸던 만큼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많이 빠져 2000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지수에 대한 저점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2100선을 이탈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금일 특히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주도 섹터의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증권주 쪽에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관 쪽에서 2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개인과 외국인 쪽은 1600억과 400억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일단 이 상승으로 돌리기엔 좀 역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조정폭이 조금 깊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증권 쪽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이외에 대체적으로 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철강, 금속 쪽과 보험 쪽만 나름대로 좀 강보합권적이 있고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옵션 만기일까지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염두를 해둔, 즉 변동성 구간들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일 특히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쪽에서 1조 5천억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다 현물까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일 1억
그 단일 매도물량 선물 기준으로 1억 5천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단기 저점이 형성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단기 저점은 좀 마무리가 완성이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66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661.82포인트 저점을 형성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빠지게 된다면 650선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으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구간이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중으로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내동 매매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재차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이중 바닥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신용 잔고가 그렇게 크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천억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해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나와야 뭐 100억대에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이 이번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요, 변동성은 언제든지 구간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구간에 너무 집착하시는 매매, 그 구간에 또 너무 민감하신 매매는 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옮겨 타서 수익 날 수 있는 장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여기 양쪽으로 옮겨 탄다고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장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발맞추어 그 다음 따라 올라갔죠. 그런데 이 코스닥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발을 맞춰놨습니다. 발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지금 엔젤라는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확 지금 같이 동반 하락을 한 경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더슈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과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투매적 현상이 좀 일어났었다. 이런 부분들. 이 투매가 일어난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투매를 불러일으킨 요인은 결국은 내추럴 엔터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결국은 한국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진 것이고요. 그 불신의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으로 증시 자금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돈이 갈 곳을 흘러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공포에서 떠시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분할 매수의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요. 지금 구간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만큼 빼면요. 이 포트를 주도주를 어느 정도 개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권주가 주도주가 됐던 것들이 지금 증권주를 이만큼 뺐습니다. 그럼 그 증권주를 다시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형성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형성된 주도주들이 어떤 섹터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민 저희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수화기를 드시고 자, 이 종목 들고 가야 되는지 안 들고 가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홀딩스를 매수하셨네요. 4,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지주사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진양그룹에 대한 지주사죠. 일단 뭐 진양홀딩스뿐만 아니라 진양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게 한 단계 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죠.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300원짜리대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3,900원짜리대에서 4,800원대의 박스 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박스 상단권역이죠. 4,800원짜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전고점짜리대죠. 5,700원 정도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짜리대는 일단은 좀 여유있게 3,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8388님입니다. 오늘 스피드 문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 56,700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10% 이거 의미 없습니다. 크게 들고 가실 거면 많이 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추세상으로 꺾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추세상을 계속 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조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 시점만 잘못됐다 뿐이지, 자, 이 종목이 끝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데는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자, 여기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000원대 부근 오면 일단 1차 목표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 상승은 다시 한번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시나요? 더존 비즈온이요. 더존 비즈온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2,000원이고 비중 30%요. 12,000원에 비중 30%.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게 언제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지 해서 계속 지금 2월에 이제 샀거든요. 2월 달에요. 네. 좀 여유 있게 보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짧게 보셨나요? 아니 한 3개월 정도 아까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네. 타임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예. 클라우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그럴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12,000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는 그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런 만큼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은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해서 적어도 휴가 갈 때까지는 뭐 한 8월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가 되면 네. 올해 4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 실적도 뭐 예상치는 한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2014년도에 형성됐던 이 고점짜리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여유를 좀 갖고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14,000원 유의짜리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 제가 8월 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네.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게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단 며칠 만에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 부분들은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지금 네.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요. 네. 조금만 더 견뎌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중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과거에 형성돼 있던 2013년도 때 고점 자리 때죠. 15,000원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월 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지루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시장에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이 구간을 좀 잘 넘기시게 되면 네.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바이오텍이요. 예, 매수가는요? 17,100원에 20%입니다. 17,100원에 20%. 예. 어머니 방송, 아버님 방송 잘 안 들으셨죠? 예, 요새 좀 못 들었네요. 예전에도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차바이오텍 이 회사가 의사가 CEO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가 CEO가 아니라는 것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크게 좋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안 좋은 사업부를 자꾸 차디오스텍으로 떠넘기고 차바이오텍,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CEO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아무리 올라간다는 호재가 있어도 저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게 참고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급락이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틀 만에 큰 손실로 전환이 됐는데 길게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뭐 몇 달 정도 보고 샀는데요. 몇 달 정도 보고 사셨어요? 일단 추세상으로는 아직 꺾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 추세선을 딱 꺼보면 지금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은 오겠지요. 그런데 큰 상승은 노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 자체의 지금 성격상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이익을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구간 오면 반드시 터세요. 아버님 매수가 근처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 들어가실 때요, 꼭 이거를 한번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직선이라도 한번 꺼보세요. 그러면 지금 17,100원에 직선을 딱 꺼보면 아마 여기가 딱 저항대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선을 한 번이라도 꺼보셨으면 아마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다음부터는 꼭 선이라도 한번 꺼보세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7,100원 부근 오면 조금 손해라도 파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진중공업,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500원에 30%입니다. 4,500원에 30%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진중공업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아서, 예. 샀습니다. 턴어라운드 될 것 같아서. 예, 예. 일단 4,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1월 달에 샀습니다. 일단은 4,500원이면 지금 꽤나 수익 중이신데,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올해 가이던스 상으로만 좀 보게 되면, 글쎄요, 턴어라운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네, 올해 2015년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850억대의 적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돌아설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단기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서기는 올해도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예. 네, 다만 이제 상당히 좀 싸게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저 PBR이에요. 주당 청산 가치가 15,000원대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5,8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엔 PBR 기준으로 0.5배가 0.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메리트를 좀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들고 가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상증자까지도 좀 나왔어요. 유상증자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조선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크게 강한 그런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차라리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5,500원짜리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차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니면 다른 종목은 또 보시다든가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 유럽 쪽에서 네. 그 돈을 갖다 많이 풀게 되면은 이런 조선업종이 좀 올라가지 싶은데 한진중공업은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네. 좀 더 강하게 갈 것 같은데 연말 정도까지 보면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조선 섹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하겠습니다. 뭐 현대미 조선 쪽으로 보게 되면 저는 현대미포나 대우조선 쪽에 더 강한 그런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유로존 쪽에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들 과정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원치 않는 그런 변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진중공업 같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났었단 말이에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지금 적자로만 따져보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4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쉽게 되는 거. 얘네 만약에 한진중공업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턴어라운드가 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 섹터를 보게 된다면 한진중공업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봐요. 예. 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하나케미칼을 17,800원에 20%를 매입을 했거든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4월 20일 날 했어요. 4월 20일 날. 네. 예. 그때 16,600원으로 들어갔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마 오른 가격에 그렇게 돼서 그 증권회사에서 17,800원으로 이렇게 매입을 잡아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갖고요. 이게 왜 저항대에서 왜 차익 실현 안 하셨죠?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때 이제 실현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요, 뭐 크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네. 단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 폴리실리콘 가격이죠. 네. 태양광에 대한 가격들이 아직 완연하게 회복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김승현 회장의 행보가 지금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 지금 아들이 지금 또 하나솔라원이라는 회사 그 맹태양광 업체죠. 그런 회사들까지 지금 강하게 조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태양광 1조 뭐 수주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사업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그래서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 구조 체계상
아들이 갖고 있는 하나솔라원을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케미칼도 좀 덩달아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항대가 좀 있어요. 여기서 저항이 자리 잡고 있는 때가 19,000원대.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오늘 요번에도 어김없이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전에도 보면 이것이 저항대로, 즉 지지대를 자리 잡고 있다가 여기서 보면 이 저항대로 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죠?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니까 이걸 지지대로 형성을 시켜놨다가 이걸 다시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매물 소화대는 어느 정도 거쳤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언더슈팅에 대한 얘기들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19,000원대를 온다라는 생각인데 그 19,000원대 올 때 또 다시 밀린다면 그건 익절가를 자꾸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폴리실리콘 가격이 완연하게 살아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 올라오긴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나의 어떤 행보들을 대강 그리고 하나의 이제 지배 구조적인 측면들을 대강 살펴보자면 분명히 하나가 지금 하나케미칼 쪽에 태양광 사업부를 그대로 다른 회사에 떠넘기거나 뭐 지금 사양화 시키는 산업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예, 들고 와보십시오. 일단은 19,000원 부근이에요. 거기까지는 꼭 들고 한번 가보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NH 투자증권을 그 16,200원에 30%를 매수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중간에 10%를 더 추가 매수한 거예요. 예. 그게 많이 한 10% 정도 빠질 때 근데 이것도 더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지금 일단은 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증권주는 올라가더라도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TV를 전혀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이유는 뭐냐 하면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점들을 통폐합했고요. 직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고 증권사들끼리 지금 스스로 가격 인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치킨 게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또 손해적인 부분 구조조정을 하면서 겨우 정상화시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또다시 영업이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증권주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고요. 잘 올라가는 거 왜 잘 올라가는 거 왜 사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분들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더라도 사지 마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결과적으로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니까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죠? 네.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NH투자증권이 지금 실적은 굉장히 조금 개선이 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9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12,900원 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네. 13,000 살짝 무너지면요.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반등 시에는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주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이제 막 주식 시장으로 돈들이 몰리니까 증권주가 살짝 올라온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 너무 그렇게 좀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예상 체결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가요,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2100선을 일단 지켜준 것 같습니다. 2100선 한테 살짝 무너뜨리고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켜준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참 못됐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를 동참하면서 코스피를 떨어뜨려놨는데 결국은 개인하고 외국인만 지금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결국은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서 670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급락이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적인 측면에서가 어떠한 부분이 형성될지를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는데요. 자, 시장, 일단 2100선은 지켜줬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670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저점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만 좀 보게 되면 단기 저점이 나왔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660이나 650이나 거기기 때문에 저점 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지금 거래소 시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먼저 잠깐 거래소를 좀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보다 거래소 시장이 늦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이 먼저 좀 바닥을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2100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종가 기준으로 2104포인트를 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는 강한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다만 안 좋은 부분들은 금일 21선을 갭으로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수 방어적인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순환매는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래소 마찬가지로 이번 주 중에는 일단은 단기 바닥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뒤늦게 던지는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661.8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저점 자리 때는 뭐 650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 일단 갭이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마디로 따져보더라도 650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660 정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중에 빠르면은 내일 정도, 오늘에서 내일 정도면은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 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할 부분들은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부분들은 매수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여기에서 이제 뒤늦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은 옳지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적인 차원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외국인이 오늘, 현물에서는 매수를 좀 했고요. 선물에서는 대량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관은요, 현물에서는 매도를 한 반면에 선물에서는 매수를 했죠. 이들의 이런 엇갈림 매매는 결과적으로 해치 차원이다. 해치 차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방향성을 확고히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수 규모나 매도 규모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은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요, 다시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규모, 매도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늘 최근에 보면요,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늘 쏟아져 나온 물량도 본인들이 또다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선물에서의 방향성을 두고 나오는 얘기인 듯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요, 일단은 시장은 아직은 돈이 쏠려야 될 곳은 증시라는 거, 증권시장에서 돈이 흘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은 윗방향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단기적 흐름, 그리고 기관들의 단기적 흐름에 너무 연연하시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방향성을 굳건히 믿으시고 확신 있게 들고 가시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것을 지금 흔들리는 장에서도 들고 가실 수 있는 확고부동한 마음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상담으로서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전화를 바로 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두산 인프라코 좀 저기 추가 매수 가능한가 좀.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2,750원이고요. 한 12% 정도 됩니다. 12,050원. 12,750원. 12,750원에 15%요? 12%예요. 12%.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중국에 뭐 길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를 해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기 뭐,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가 좀 어느 선에서 좀 해야 되나 해서요. 일단은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밥캣의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중국으로 인해서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 부분들도 효과는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예. 적자가 좀 나왔어요. 440억 정도. 예. 영업이익은 750억대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좀 적자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일정한 부분 좀 소외를 받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 때는 벗어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한 1,500원짜리대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그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1,800원짜리대예요. 예. 요 자리대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져나가게 된다면 10,000원을 살짝 하회하는 흐름들까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 두산인프라코어를 그냥 가지고 가시겠다,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예, 예. 저는 저점인 1,800원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예, 예. 이 1,8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9,600원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예. 그때 지금 비중이 12%이시니까, 예. 뭐 한 20% 정도 더 추가 매수의 단가를 좀 더 낮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를 10,000원 미만에서 10,000원 미만에서요? 네,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예, 예.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예. 단기적으로 좀 보실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뭐 중기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기라고 해도 6개월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 기계 섹터나 이런 부분들, 절삭공구 쪽이나 기계 쪽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두산그룹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금 더딘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실적이 돌아서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물론 중국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되 좀 더 신중하게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저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다음 문자 메시지 하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5483님, 차이나 하우란, 3,600원에 매수 20%를 하셨다고, 손절해야 할까요?를 물어보셨어요. 자,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중국, 기업이고, 중국 기업이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인데, 오늘 이제 한 4% 가까이 빠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전일, 조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됐죠. 그리고 중국 기업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구간에서 지금 추세상으로 아직은 상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덜렁 여기서 손절하면 아까워지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추세상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아래 꼴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매수 시점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매수 시점을 자꾸 위쪽에서 잡으니까 밑으로 떨어져 보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안 주면 안 사면 됩니다.
딱 매수 시점에 왔을 때 사갖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붙다 보니까 안 주면 안 사면 되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와도 제대로 4,000원 또 5,000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못 들고 가세요. 왜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 고점역대 영역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좀 들고 가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네요. 25,150원에 20%를 매수하셨네요. 3개월 정도 들고 있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AD테크놀로지가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3만원대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이 22,000원짜리대를 깨버리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22,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이 있어요. 3개월차, 보유에서 풀리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거의 6개월차에 접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예수가 풀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물론 실적은 작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사물인터넷과도 좀 엮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싶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더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더딘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2,000원짜리 때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000원짜리 때를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한 27,000원짜리 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의 목표치를 좀 잡아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47,200원에 15%입니다. 추가 매수 아니면 기다릴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주 장이 제가 주 초부터 주말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쯤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오늘 아침 신문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 박스권 하단 부분이 45,200원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 부분이요. 짚어보자면 지금 거의 5만원대 부근이죠. 결과적으로 그 5만원대까지 다시 충분히 올라온다는 데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요. 일단 저점 영역대는 확인을 한번 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45,200원까지 내려오면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한류 열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지금 소속사 가수들이 속속 신곡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빅뱅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수지양은 참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JYP. 예, JYP네요. 예, 죄송합니다. 빅뱅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S 산전요. LS 산전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1,000원에 20%요. 61,000원에 20%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예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수했는데. 예전에 좋다고 그래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가지를 않았잖아요, 주식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나쁘다고 나왔는데. 네네.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냥 했거든요.
일단은 그럼 이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건가요? 한 달 되나요? 한 달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174억, 영업이익의 당기순이익 50억 정도 나왔어요. 많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매출도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네네. 거기에서 일단 주가는 반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47,000원 하단짜리에 7만원 정도 상단짜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만약에 5만 3천원짜리대가 붕괴가 되게 되면 아마 5만원을 좀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0% 정도를 좀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거래량까지 좀 증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연속적으로 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더 매물 소화를 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일단은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때 일단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59,000원에서 6만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아니면 뭐 좀 더 보유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보신다든가 그거를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선주가 LS 산전 말고 다른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쪽으로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셀이요? 파미셀. 매수가는요? 4,100원에 15%인데요. 예, 4,100원에 15%. 예, 이게 조정이 다 받았나 싶어서 샀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이 회사 아버님 제약회사예요? 바이오 회사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줄기세포. 바이오 회사죠. 예. 이 제약회사라기보다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예.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얘기 드렸죠. 바이오 회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약주 쪽은 실적이 나오는데 바이오 쪽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제약 쪽으로 보시라는 얘기 계속 드렸었죠. 예. 근데 그게 참고가 안 되셨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일단은 못 봤네요. 바이오 쪽은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사그러들면, 이런 장에서는 어김없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요, 이게 3,000원대가 박스권 쪽에서, 측면에서 보면 3,000원, 딱 3,000원 부근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는 것이 4,700원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3,000원대 내려올 때까지 일단 마음은 열어두셔야 돼요. 예. 그럼 다음번에, 이제, 4,000, 거의 4,700원대 부분을 노려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노리는 시간상의 부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래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딱 보게 되면요. 5월, 지금, 11월. 그러니까, 한 6개월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단위로. 그러면 다음 박스권 상단 올라오는 것이, 지금 뭐 대강 어느 쪽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한 10월, 11월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와 보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TV 많이 보세요. 이 TV를 보시면 어느 정도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산업싸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침부터 열심히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보시면 손해보는 투자는 안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강연이 있으시죠? 예, 이번 주에는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9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10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 건물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고요. 여의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은, 예견된 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견된 것보다도 과도한 측면, 즉, 과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다시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